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일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우리 국내 증시 지난 직전 금요일 거래일을 보면 양지수가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를 보였습니다. 다만 딱 금요일장을 제외하고선 사실 지난 한 주가 시장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들이 우리 시장의 상단을 제한하는 흐름이었는데 여러 가지 불확실성 중 하나였던 잭슨홀 미팅은 뚜껑이 열렸죠. 이 파월 의장이 실업률도 그렇고 다른 여러 경제 지표들이 안정적이라며 신중하게 나아갈 수 있겠다. 즉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시원한 상승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 국내 증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게 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공개 방송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공개 방송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시면서 다음 주에 훨씬 더 나은 전략들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머니왕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머니왕 일부 오늘도 2분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위원님 제가 지난주에는 정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개장 안 하면 좋겠다. 좀 걱정된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는 또 다른 뷰를 갖고 계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이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는 좀 나아질지 이런 것들도 너무 궁금하고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우리 혜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는 아연질색한 그런 장이었어요. 금요일 날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긴 나왔지만 워낙 그 힘든 구간에서 뭐 금요일 날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상승 종목 대 하락 종목 보게 되면 지수는 올랐지만 거의 비슷했고요. 하여튼 힘들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컸던 게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있죠. 불확실성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내로 보게 되면 상법, 세법, 그다음에 또 노란 봉투법, 뭐 이런 것들이 좀 발목을 잡았고요. 특히 이제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50억으로 하느냐, 또 10억으로 하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하면서 좀 피로도가 굉장히 증가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미국의 경우는 먼저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파월이 약간 이제 매파에서 비둘기파 그런 좀 스탠스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이제 어느 정도 거치는 그런 구간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딱 남은 핵심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은 뭐 이미 뭐 이런 노랑봉투법 뭐 이런 것들 기업들 옥죄는 그런 것들은 국회에 이미 상정돼 있고요. 그건 뭐 전 통과되리라고 봐요. 아무리 뭐 야당에서 필리버스터 한다 하더라도 이미 거대 여당이 밀어붙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보다도 증시의 가장 큰 영향은 바로 대주주 양도세 50억 그거예요. 부여 기준이죠. 그래서 그것만 되면은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오늘은 한번 그림을 통해서 저는 다음 주 있잖아요. 우리 해놓고는 양봉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 월봉으로 봐도 양봉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기회라고 봅니다.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식시장의 언어를 이해하자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게 뭘까요? 주식시장의 언어가 차트 숫자. 차트죠. 모든 것이 다 모아서 하나의 집합해서 나타나는 그림이 집합체로 차트예요. 그건 우리가 미래를 어느 정도 포캐스팅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한번 왜 제가 다음 주 좀 긍정적으로 보는지, 미국 시장이 올라서 오늘 좋으니까 패보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그림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저의 그림을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 차트예요. 이게 이제 주가는 많이 오르면 그 다음에 이제 횡보하거나, 그러니까 탄력이 둔화되거나 조정이 일어나고 싶다고 그랬죠.
근데 좀 주식하시면 아실 거예요. 3중 바닥 완. 7월 달 초, 그 다음에 또 8월 달 이렇게 초하고 지금 말에 거쳐서 3중 바닥을 완성하고요. 60월선을 지지하고 있네요. 저점에서 바닥에서 도지가 됐던 뭐 같은 적산병은 터닝 포인트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한번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주봉을 보세요. 왜 제가 다음 주 좋아하는지 우리 혜연님한테 또 시청자 이렇게 동시에 퀴즈. 왜 그럴까요? 다음 주. 그러면 다시 봐봐요. 아이고, 사라졌지만 양양음. 음이에요. 그러면서 이 한번 차트 배우세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앞서 주식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이런 로직만 알면요. 그 다음에 뉴스 같은 그 다음에 나온다니까요. 참 보세요. 저는 주식하면서 30년 넘게 하면서 야 진짜 기술적 지표 절묘하구나. 제가 두 무릎을 친다니까요. 가만 보세요. 많이 상승하고 지금 이격 조정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게 볼린저 밴드 기준선이에요. 이걸 정확히 찍어줬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아하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는 단계다라고 해서 저는 아까 10억이냐 50억이냐 대주수의 양대수의 요건이요. 그래서 나는 50억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자 그러면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다음 주가 8월을 마무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될 거예요. 3,210포인트 이상 가면은 월봉에서 양봉이 나와요. 양봉은 어떤 뜻이냐면 이게 바로 이격 조정이고, 예, 이게 뭐냐면 양봉은 그러니까 봉의 길이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어쨌든 양봉이 나오면 이제 다음 주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스닥도 역시 별반 차이가 없는데요. 거의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는 기회의 장이라고 보는 게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닥을 보세요. 이건 다중바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주가는 내리고 있지만 보조 지표는 이제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면서 퍼센트 K값이 퍼센트 D값을 뚫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냐면은 이게 바로 그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에요. 빨간색이 단기 이평선, 파란색이 이것도 중기 이평선이거든요. 이걸 골든 크로스라고 그래요. 야, 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혜연님, 이게 무슨 또 이게 머리 아파 죽겠는데 뭐 골든 크로스 얘기하고 뭐 스타키스틱 얘기하고 그래. 저도 여러분들 뉴스 맨날 퍼날릴까요? 그거 좋아하시죠? 그렇게 해서는 성공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좀 바닥이 좀 다지는 것 같고요. 또 주봉을 보아도 이것도 딱 보면은 20주선 이격을 메웠네요. 그래서 다음 주는 좀 힘내시고 기대도 되겠다. 종목으로 보면은 방산, 특징을 보세요. 주말에 올랐던 종목들, 방산, 원전, 조선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는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 여러분께서 제가 시간상 다 일일이 말씀 못 드리는데 그 종목들 차트를 보십시오. 왜 상승하는지. 원전 하나 예를 드릴까요? 그 진짜 저는 뭐 기자분들도 저는 좀 이렇게 왜냐하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소위 말해서 쩐의 전쟁에서 좀 신중하게 기사를 풀어야 된다고 봐요. 무슨 노예계 계약입니까?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나라가 원전에서 원천 기술 하나도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이미 웨스팅하우스에서 다 원천 기술을 우리 응용해서 쓴 거고, 당연히 뭐 노예계가 1조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 있잖아요. 실제 로얄티는 만약 체코 원자 하나는 25조면 2천억밖에 안 돼요. 로얄티는. 그리고 나머지는 웨스팅하우스 물건을 사주는 거예요. 어차피 그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많이 흔들어 놨죠. 그런데 내 말 가만 보면은 뭐 원전 같은 거 이제 또 뭐 웨스팅하우스하고 그다음에 한수원하고 좀 합작 법인도 설립이 나오잖아요. 그건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거예요. 한국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될 거예요. 근데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차트를 보십시오. 그동안 많이 올랐고 그걸 빌미로 조정이 일어났고 강하게 리바운드 일어나고 있고, 방산도 마찬가지라고요. 아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휴전 그것도 뭐 종전 그것도 확실치 않은데, 아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끝난다 해서 지금 트럼프가 각국에 다 이렇게 방위비 증액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 대통령이 미국 갑니다마는 결국 그런 것들도 다 우리한테 방위비 증액하면 그쪽 산업이 안 좋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이 단편적이고 표피적인 뉴스 추정하는 매매보다는 정말 좀 매크로하게
제대로 좀 이해해서 공부하면서 대하면 좋겠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 드리냐? 방산, 조선, 원전,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정을 주고 역시 이게 리바운딩이 나잖아요.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차트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아하, 이게 바로 주식 투자의 묘미구나. 내렸을 때 매수하라. 아무 때나 매수하지 마시고 뉴스에서 좋은 뉴스만 나오고 우리를 자꾸 홀릴 때는 경계 못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뒤학결에 꽃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술적 지표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조금 더 기사에 그냥 늘 표피적으로 따라다니지 마시고 심도 있게 공부하고 분석하시면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유 맞추면서 아이고 힘드시죠? 토닥토닥토닥 감성팔이 전 안 하겠습니다. 냉정해야 되니까요. 네, 다음 주 우리 시장 양봉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점친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신 만큼 지난 한 주 부진했었던 계좌를 좀 복구할 수 있는 한 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관전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한 주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럼 우리 위원님의 이런 종목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지 궁금했는데 또 딱 보니까 사실 우리 시장이 조방원의 변동성에 좀 영향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또 그걸 잡았더라고요, 위원님. 한번 종목 이야기 짚어주실까요? 그럴까요? 아까 이제 그 차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힘든 한 주였잖아요. 금요일은 사실 반등 나온 게 코끼리한테 비스켓 준 것처럼 너무 미미했잖아요. 근데 사실상 보기에도 힘든 한 주에서 황금 100점 전략은 그래도 해냈다. 그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뉴스에 앞서서 역시 황금 100점 전략은 우리한테 매수 포인트를 알려줬다. 단 그들은 모르더라. 어떤 분들이요? 늘 뉴스 추정 매매하고 쫓아다니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하고 절묘합니다. 제가 몇 종목 예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한택이 있습니다. 한택 잘 아시잖아요. 한택은 원전에서 캐스크를 만들어요.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협력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 또 HRSG 그다음에 또 뭐 이게 배열 회수 보일러거든요. 다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고 더군다나 저는 이 종목이 또 오르는 것도 물론 SMR도 있지만은 이번 이 대통령이 가면은 트럼프가 내놓는 그런 게 바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거기도 좀 참여할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항상 주가는 선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일단 공부가 됐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축구할 때 똥볼 차는 게 있거든요. 아무 때나 빵빵빵 내릴 때 질리는 게 아니고 자스트 인 타임이 있다 이거. 그걸 잡아주는 게 바로 황금 100점 전략이다. 한택을 보실까요? 최근 들어서 이거 한택은 뭐 저희 주종목이고 완전 크게 수익 났던 종목이기도 해요. 양암양 배탄 공부 많이 했죠. 이다음부터 이렇게 급등이 일어났고 이번 주만 보더라도요. 그 전에 양음양, 역전내망치, 토지 이런 것들은 공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강한 상승 흐름이라고 어제도 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게 뭘까요? 5일선 아래서 트윈 빌딩. 트윈 빌딩이 아니고 트윈 패턴, 쌍둥이 패턴이 나오면서 어제도 강한 시세 흐름이 났어요. 자, 가만 보세요. 눌림이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때 그러니까 장이 이렇게 끝나고 이때 뉴스 나옵니까? 밤에서 밤방송에서 오늘의 특징주 한택 나옵니까? 안 나오죠. 한택이 급등한 다음에 오늘의 특징주 나오죠. 이미 그때는 늦는 거예요. 저는요, 30년 여러분께 참 이렇게 주식을 넘게 하고 참 인생 역전에 성공한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항상 뉴스에서 앞서서 선점하시라. 그러면 도대체 방법이 없느냐? 이게 바로 황금 100점 전략 시간 아닌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 따라하면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두 번째 조선 하나오션이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바로 양양 패턴에서 이날 저점 매수를 기회를 주고 9%가 올랐어요. 저는 우리 개인투자자께 정말 여러분께 옆집 아저씨도 말씀드립니다. 이미 급등한 차트는 왜 이렇게 좋아하면서 3일 동안 9% 나오는 종목들은 야, 이게 급등 차트 아니잖아. 겉모양이 급등 차트고요. 여러분들 실제 수익은 어디서 나와요? 내가 매매했을 때예요. 우리 혜은님, 3일 동안 9%가 제가 그때 장기판에서 졸입니까? 9% 너무 크죠. 크죠. 근데 제가 이게 여러분 진짜 폄하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마 좀 이렇게 돈 많고 투자하기 강남 분들 좀 뭔가 아시는 분들은 9%면 막 그냥 그레이트할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차트를 보세요.
제가 경험사 여러분 많이 모셔봐서 아는데 개인 투자자들 9%는 졸로 보고 급등 차트 하니까 에게게 그러십니다. 여러분 가슴에 콕콕 좀 베끼는 것도 있죠. 저는 여러분 진짜 옆집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달바 글로벌이 있습니다. 화장품도요. 제가 화장품 좋다는 게 뭐냐면 이것도 크게 수익 났던 종목이고 이 싼 고점에서 당연히 매도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코스닥 말씀드릴 때 사중바닥, 다중바닥을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주식시장의 언어라니까요.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오른 다음에 늘 뉴스에 회자되고 방송에서 그냥 늘 때려댑니다. 이때는 탄력이 둔화되죠. 그러면은 진짜 약오십니다. 이 역전의 망치 도지예요. 황금맥주 절도 한번 아닙니다. 노란색이죠. 11%예요. 이것도 보시면 이때에서 1, 2, 3, 3일 동안에 11%. 네, 이렇게 올랐고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한조선이 있습니다. 대한조선은 잘 아시겠지만 결국 이제 마스가 그런 프로젝트에서 수혜주가 되고요. 가장 먼저 치고 간 게 뭐냐면은 한화옵션이에요. 필리조선수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근데 그 다음에 뭐 친환경 선박이라든가 이건 수요에서 중대형 유조선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그동안 처음에 잡은 게 바로 여기였고 남들이 안 보는 자리 3일 동안 50%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음봉이 7개 나올 때부터 황금맥주는 포착됩니다. 이것 때 제가 공개 방송했을 때예요. 자, 음선에서 파란색 숫자 음선을 즐겨야죠. 근데 이때는요.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매스컴이 그렇고 제가 보통 이 시장에서 급등주,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 어떤 일이냐면 왜 음선에서 매수해요? 많이 오른 종목 뉴스라는 음선을 고점에 매수해서 아이고 추세 좋은 것들 더 위에서 팔면 되죠. 늘 그렇게 많이들 배우시죠. 물론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다야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다 진운의 안경이라고. 여러분 스타일이 다 각각이겠지만 찐 수익은 어디서 날 건가요? 바로 이럴 때 매수하시는 분요. 그래서 제가 공개 방송하면서 16% 정도 올랐는데 우리 제작진께서 이거 한번 노란톡 잠깐 소개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저점에 오는 종목들 제가 수시로 여러분께 좋은 종목들을 드리고 있어요. 이따 말씀 오로라도 바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점 잡는 게 역시 임자다. 그 다음에 해는 근데 가만 방송을 봤어. 보니까 또 밤방송에서 자꾸 회자가 됩니다. 오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장대 영봉 나오면 그 다음에 어김없이 또 음선을 맞죠.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들이 이렇게 오른 거 패고 그 다음에 그런데 대한조선이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봐요. 내가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해요. 나 실전 매매를 말씀드릴게요. 그럼 제가 이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게 바로 기회비용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그들이 거들떠 보지 않고 16% 수익 내신 분들 아 장대 양봉이니까 뉴스 나오니까 특징주 쫓아다녀서 이것도 고점에서 한 5% 빠졌거든요. 과연 여러분 선택은 뭐예요?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항상 저점 매수를 노리고 아까 말씀 이게 바로 파란색 숫자와 음선을 즐기는 분들 상위 5% 프로들의 매매고 이렇게 오르는 것들 기회비용 그러니까 벌써 내가 산 그 자리에서 내리면 마음고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정된 어떤 그 자기 그 자금력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정말 자스틴 타입이 아닐까요? 뭐 판단 여러 개 맡길게요. 또 하나 정말 재미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한택입니다. 삼양컴택입니다. 삼양컴택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을 목요일날 아침 방송에 들고 나갔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방산 같은 경우가 이게 방산에서 제가 MSC 솔루션 1월 2일 날 아침 방송에 출연해서 금년에 350% 올랐던 그런 거에서 방산 부품입니다, 이게. 그런데 방산 부품에서 좀 새로운 종목이죠? 그러면 여러분 신규 상장주 이럴 때 무조건 쫓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 하게 되면은 늘 그냥 올랐을 때 매수해가지고 물 먹으니까 그분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기다리셔야죠. just in time을요. 이게 바로 위수형 밑꼬리 패턴이에요. 이때 황금맥주에 포착해서 제가 목요일 아침에 들고 나갔어요. 그날 이제 좀 제가 어떤 말씀드리냐면 높으면 이렇게 추격하지 마시고 좀 한때 뿌셨다 매수하십시오. 어제 준 상한가 뽑았어요. 이게 바로 찐 상한가예요. 놀랍죠? 음선이었죠. 이제 분명히 또 이것도 방송에 탈 겁니다. 오른 다음에.
증권방에서 탈 거예요. 누가 수익이 잘 날 건가요? 저는 참 토요일 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30년 지기 그 어려움에서 인생 역전 성공한 전문가로서 이렇게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옳다는 게 아닙니다. 자꾸 이런 공부를 하면서 뉴스 그렇게 맥점을 잡는 공부를 하시고 훈련하시게 되면 뉴스 따라서 뒤늦게 이렇게 장대 한번 나왔을 때 나도 상한가 맛을 보야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수익이 잘 나실 거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조선이 있고요. 대한조선. 이것도 이제 한번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 있습니다. 우리 혜연님께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상장할 때부터 유력하고 제 두 무릎을 쳤습니다. 작년에 장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초라한 코스피 코스닥이었죠. 거기에서 빅히트한 종목이 바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그 다음에 전진건설 로봇이었어요. 다 두 종목 특징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회자되지 않았고, 신규 상장 주죠. 그분들은 신규 상장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종목들입니다. 대박주의 탄생은 시장에서 손을 타지 않아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고 압도적인 기술력 또는 글로벌한 수요를 가지면서 가는 거예요. 넥스트파이어 메디컬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넥스파워다, 넥스피어 F, 메드트론을 통해서 지금 세계에 수출되고 있고 넥스파우더가 우리가 그러니까 유 같은 거 내시경 검사할 때 피가 나면 바로 멈추는, 분말 쫙 뿌리면 바로 멈추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양양 패턴 다이렉트로 올랐고 엊그제 바로 또 신고가 랠리를 했습니다. 철저히 공부하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맥점이 그대로 절대 뉴스 안 나오고 안 나올 때 있죠. 이게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 넘버 4 여기서 잡혀가지고 올랐고 또 이때도 마찬가지. 이번 주만 하더라도 양양 패턴에서 15%나 급등 나왔어요. 참 이렇게 저점에 잡고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는 게 목표가 8만 원 나옵니다. 지금 6만 원대 잡으시는 분들하고 2만 원대 잡으신 분들하고 누가 수익이 잘 날까요? 그 다음에 또 SNCS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여러분 잡아드렸던 그 종목인데 이게 바로 아까 대한조선처럼 삼성중공업에서 지분을 15% 가지고 있는 조선 기재자예요. 그러면 삼성중공업의 후광 효과를 당연히 보겠죠. 그러면서 원래 거기서 이제 분리된 그런 회사니까 이것도 아까 똑같죠. 위스 밑꼬리 패턴이죠. 그 다음에 강수행태 나오죠. 이것도 부에 걸리면서 14% 올랐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잡았느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팁을 드릴게요. 요즘 좋은 제도가 하나 생겼어요. 뭐가요? 프리마켓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제가 무방 주제가 그겁니다만은 획기적으로 내 아픈 계절을 하려면은 베트남 같은데 저기 태국 같은 데는 3모작, 2모작 하잖아요. 프리마켓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 때나 프리마켓 나올 때 여러분들 또 이렇게 야 프리마켓 말이지 오를 때 뉴스 짜라니까 왜 물먹더라. 이건 뭐냐면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황금 맥점 전략은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을 잡거든요. 이게 바로 SNCS가 바로 이거였죠. 우리는 벌써 장시작 실전 보면서 깔끔히 목표가 제가 4,700원 드렸는데 44,800원, 900원까지 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수익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먹고 또 먹고 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다. 이거 프리마켓도 한번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또 얘기하면 여기저기서 프리마켓 또 달려들겠죠? 예. 그 다음에 또 인투셀이 있습니다. 인투셀도 보시게 되면은 이건 제 투자의 팁이에요. 제가 이것은 방송마다 이번에는 이게 8월 11일 날 이거 22,200원을 잡은 자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기자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거예요. 와, 원전 할 때도 노예 계획이다. 그 자극적인 거 쓰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도 보게 되면은 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ABL 바이오하고 이게 사실 ADC 그거에서 딱 하나 수십 개의 기전 중에서 하나가 좀 뭐 계약 해지했다 해서 그렇게 침수봉대합니다. 저는 이럴 때 들어갑니다. 이게 보세요. 이때 들어가서 봐요. 이게 뭐냐면은 쌍둥이 패턴이잖아요. 나오잖아요.
29%, 30% 올랐어요. 이것도 또 그래 이때 그렇고 최근 것만 하더라도 어때? 양음. 하하. 바로 이틀 만에 이것도 13%나 오르더라. 그다음에 이제 SK 오션 플랜트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밤방송에서 우리가 어떤 주제 다룰 때 이미 오른 것들 다룰 때 저는 그런 것들 따라 다니지 마시고 대표적인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요즘 뭐 K 그 푸드라든가 K 컬처 얘기할 때 저는 그거 못 따라하겠다. 차라리 이런 종목 놓으시라. 이게 뭐냐면 바로 바닥에서 도진하면서 이것도 V가 되면서 11% 올랐어요. 나쁘지 않죠? 항상 이런 매매를 하시면 그동안 힘들었던 계좌 남들보다 훨씬 빨리 좀 복구할 수 있지 않나. 제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말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 한 주를 채웠었던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우리 위원님이 화면에 딱 잡히자마자 실시간 댓글에 좋은 정보 위원님이 너무 좋아요 이런 댓글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나는 토닥토닥 하고 싶지 않다. 위로의 말만 전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쓸지언정 위원님이 보여주는 황금 맥점 포착주들의 상승률이 원체 좀 달다 보니까 이렇게 좋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달한 종목들을 어떻게 또 잡아볼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이어서 챙겨볼 테니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보다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챙겨봐야 될 텐데 만약에 다음 주 우리 시장이 정말 기회의 장이 되려면 사실 그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자, 토요일 이 방송 귀합니다. 우리 좋은 정보 위원님의 알찬 내용들 한번 쏙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 배워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좀 높아시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 잘났냐? 저 잘나지 않았어요. 다만 제가 여러분께 정말 저는 옆집 아저씨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거든요. 거기에서 인생 역전에 성공했거든요. 그 팁을 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공통된 분모가 있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내 계좌 수익을 편하게 압도적으로 남들보다 수익을 내는 건 그걸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드리는 팁은 바로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그럼 너 100% 맞느냐? 틀리는 것도 있어요. 늘 고백합니다. 근데 이 황금 맥점 전략은 제가 머니투데이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했고 적중률이 90% 내외가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뉴스 쫓아다니면서 누구나 다 아는 많게 수학으로 얘기하자면 구구단 외운식 그걸 쫓아다니면서 매매하시는 거하고 남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 매매하시는 자리하고 어떤 게 수익이 잘 날 건가 지금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해요. 해는크님 아까 달달한 말씀 하셨는데 저는 달달한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달달한 거 좋아하면 치아 충치 생기고 당뇨병 걸립니다. 저는 찐을 좋아합니다. 찐.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요즘 저희 주주국이 하나 있는데 같이 하시는 패밀리 분들 첫째는 꽃마차고 행복한 꽃길래는 음반자의 꽃마차 노래 부르시죠. 두 번째는 어제 우리 가족이 그러시더라고. 찐이야 그 있잖아요 노래. 그것도 우리 그 제 색한 그 주적으로 합시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살벌한 바닥에서 어떻게 우리가 찐 상한가를 보고 찐 수익을 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매매, 성공하는 투자. 굉장히 감성적이고 이모셔널한 그런 워딩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현실로 우리한테 팩트로 다가올 때 저점을 잡는데 신기하게 급등이 나온다. 황금 100점 전략을 제가 개발했는데 저조차도 신기하더라. 다 보셨죠? 두 번째, 수익이 잘 나니까 행복하더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전략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황금 100점 전략에서 상한가 탄생의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상한가 되게 좋아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점에서 잡아서 상한가 맛보신 분들이 몇이나 되실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급등한 종목들, 그래, 상한가 참 짜릿짜릿해도 좋지. 25%, 20% 올랐을 때 그 아슬아슬한 자리에서 매매해서 상한가, 그게 과연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을까요? 제 경험에 강남분들, 강남분에서 죄송합니다만, 왜냐면 그것도 배워야 되니까요. 내가 그때 어떤 분하고 이 말씀 나눌 때 상한가 얘기하니까 막 이러더라고. 진짜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그 상한가를 좋아하세요? 그런데 저도 상한가 좋아해요. 근데 상한가 하더라도 아까 찐을 얘기했죠. 레벨이 틀린 게 바로 황금 100점에서 잘린 상한가입니다. 왜냐? 이것은 올랐을 때가 아니고 20%, 25% 올랐을 때 상한가 잡는 게 아니에요.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저점을 포착하는 거고, 이것이 신기하게도 당일에서 5일 늦어도 3일 늦어도 5일의 승부가 나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뉴스에 앞서서 매수 신호를 알려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다 존중하고 다양하지만 저는 이미 급등한 차트 띄워놓고 뉴스 퍼나르면서 쫓아다니신 분들, 저는 도시락 싸갖고 말려다니고 싶어요. 왜? 수익이 제대로 못 나니까. 여러분 옆집 아저씨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도 탁 합니다. 털렁달렁. 아이고 급등 차트 좋죠? 달리는 발에 올라타야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그 유명한 우리 밤 양갱 패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패턴이에요. 이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뭔지 2편에서 밀집해서. 그럼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적용되나 보세요. 에로코스. 이게 바이블이에요. 다시 한번요. 에로코스 기업 내용 설명 안 드릴게요. 사양선 가면서 376%나 올랐어요. 근데 제가 참 아쉽고 한 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이 바닥에서 제가 30일 넘게 모셨거든요. 95% 분들이 아직도 샤이 투자자예요. 왜 그럴까? 돈을 잃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봐요. 이 첫 번째 포체 음선 5개짜리예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때도 부액을 하면서 저점에서 이 삼거리를 던 26% 올랐는데 그분들은 이런 것들을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이 찐 수익을. 두 번째, 여기에서 이제 포착이 되고 가장 결정이 양양한 패턴이에요. 하지 말아요. 이런 종목 하면 안 된대요. 내가 진짜 있잖아요. 제가 그때 2시 그때 황금 100점 전략 시간에서 이 종목 아침 방송에도 얘기했죠. 황금 100점을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팁이 다 있지도 않아요. 유튜브 채팅창에 이런 종목 들고 나왔다고. 네가 전문가냐. 나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분들은 그 잘나고 뉴스 쫓아다니신 분들은 왜 개인 투자들이 300% 넘는 종목들을 왜 못 사게 할까요? 난 진짜 그거 여러분들 안타깝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분들의 선택인 거예요. 두 번째, 우진인텍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원전 해체 그 얘기가 나오면서 다 아시잖아요. 1호기 해체한다. 참 보세요. 좀 그레이트하지 않나요? 우리 해외 봐요. 양양음 역전 네 번째 이때부터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슈팅 나오는 거예요. 이 황금역전 전략.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 아이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성공 투자를 하시려거든. 파란색 숫자와 음선을 얘기해라. 파란색 숫자 음선 나올 때는 급락 나오면 시장에서 이 종목 왜 내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되지만 이렇게 매수할 자리에서는 뉴스 시장에 나오는 거 저희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 바닥의 생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황금 100점 전략은 그걸 잘 잡아줍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 이평선 밀집이죠? 그리고 음선 5개에서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수십 가지의 저만의 소위 말해서 레시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프로그램식이. 여러분 이해하시겠는 거예요? 급등 나오죠?
파라수수적 음선을 즐기세요. 왜 이렇게 상품 물건값을 싸게 살라고 그렇게 여기 갔다 징동 갔다가 아마존 갔다가 네이버 갔다 그러는데 왜 그러시냐고요. 쌀 때는 외면해버려요. 우리 혜연이가 아주 터지셨군요. 아주 웃으시는데. 아니, 이거 진짜라니까. 저 여러분 옆집 아저씨께 말씀드려요. 제가 여러분들을 유인하는 어떤 그런,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기분 맞추는 전문가 같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옆집 아저씨께 드리는 거예요. 더전을 보실게요. 더전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이때 처음에 양양 패턴 좀 전에 배웠던 거에서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1대2, 200% 무상증자 얘기가 나왔거든요. 가장 결정되기가 하락 다음에 여기 이제 보조지표가 지금 내가 스타캐스트를 뺐는데 노란색이거든요. 음선 5개짜리예요. 다이렉트로 올랐어요. 오른 다음에 또 방송을 탑니다. 그것도 수익도 근거리 내겠죠. 근데 이때 매수하신 분하고 이때 매수 누가 수익이 잘 날까요? 저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 참 개인 투자도 허게야. 뭐 대한민국에서 다 공부 잘하고 다 이렇게 매매 잘하고 그러시면 다다 뭐 스카이대더라고 누가 또 일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음선 5개짜리 얘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바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예요. 자, 보세요. 상승 다음에 눌림이었죠. 음선 5개 나오면요 보지 말아요. 누가요? 그분들께서. 우리 선생님 또 웃으시네. 이거 레알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너 이렇게 갭 상승인데 어떻게 매수했어? 중요한 제도가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뭘까요? 프리마켓. 그래서 우리는 이게 2모작, 3모작가 된 그거거든요. 11,800원에 매수했어요. 제가 시간상 이건 뭐 내가 모바일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렇게 프리마켓을 적극 활용하면 이게 바로 3거래 또한 61% 이게 바로 찐이야. 찐 상한가라는 겁니다. HJ 중공업 아까 말씀 하나오션 다음에 떠오른 게 바로 이런 종목이었죠. HJ 중공업 첫 번째 잡은 게 양양 패턴, 역전내망치의 도치. 아까 에르코스가 뭐가 틀린지 보세요. 근데 이때는 뉴스 안 나오죠. 그분들 외면하시죠. 그래, 다음에 음선 5개예요. 실제로 우리는 이거 9,150원, 9,200원을 잡았습니다. 12,000원 급등 차트 나오니까 여기서 또 방송 신나게 탑니다. 그것도 존중해요. 어쨌든 조금 먹어도 먹는 거니까, 수익 나는 거니까. 그러면은 70%, 50% 우리 실전 매매에서 실제로 50% 넘게 수익 나신 우리 7학년 5반 선생님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찐 수익을 낼 것인가? 역시 저점이 답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로라가 있습니다. 오로라도 음선 5개짜리예요. 회사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 노란톡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요, 이렇게 음선 나올 때마다 음선이 7개였고 제가 아침 방송도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프로들, 상위 5%들은 매매다. 왜? 기업 내용이 되니까. 자산 가치만 하더라도 테헤란에 빌딩이 있지. 요즘 여러분 잘 팔리잖아요. 이거 왕구 같은 거. 미국 진출하지. 그 다음에 골프장도 샀지. 자산 재평가 한다는데 그 증여, 뭐 상속 그런 것 때문에 회사에서 안 한다지. 회사가 얼마나 좋으면. 그러니까 이 실적이 호실적에서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빵 상한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찐 상한가예요. 이제 아시겠죠? 항상 올랐을 때 사는 것보다도 저점 잡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지금 황금백주 포착한 대박주문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상 안 되겠네요. 여러분께 참 이것저것 저는 이제 옆집 아저씨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단단히 준비했어요. 지금 똑같이 아까 장이 좋다고 그랬죠? 똑같은 출발 선생이 있어요. 획기적으로 아픈 계좌를 올릴 수, 그러니까 계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 제가 또 주말을 반납하고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최저가 검색 기능을 통해서 최대한 할인된 가격의 물건을 좀 구매하려고 하는데 주식 차트에는 이 최저가 검색 기능이 또 따로 없잖아요. 근데 그걸 또 대체를 해줄 수 있는 게 위원님의 황금 맥점 전략이 아닌가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시간 관계상 대박죽 분석은 좀 챙기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AS 한번 전략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AS도 한 종목만 들어가죠? 네, 알겠습니다. 한 종목만 들어가겠습니다. 네. 프로티나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테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들고 나와서 이것도 한 20% 정도 상승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건 꾸준히 관심에 두실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이것이 PPI,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의료 AI에서 빨리 뭐 치료법이라든가 그걸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꾸준히 관심을 보시면서 뭐 단기로 봐도 한 2만 원까지 열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유수 물량이 28일 나오는데요. 그것도 다 체크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AS 전략 들어봤고요. 그 다음은 다음 주 우리 시장 또 어떤 종목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예, 많이 내린 종목 ICTK. 예, 자세한 전략은 제가 잠시 후 무방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공개 방송에서 다뤄주실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계좌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투트랙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하반기를 빛낼 난세의 영주가 있습니다. 저를 잘 아시고 함께 하시면 다 아실 겁니다. 1월부터 8월 달까지 남들이 안 보는 대박주의 탄생 자격을 갖춘 종목들, MNC 솔루션, 온코크로스, 전진건설로봇, 온크리 테라퓨틱스, 에로코스, 한텍 그런 것들, NHN KCP, 또 최근에 HJ 중공업까지 다 약속시켰습니다. 그런 종목들의 특징이 다 뭐냐면은 남들이 안 볼 때 열심히 제 공부해서 여러분께 좋은 선물을 드렸다 생각하고요.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하반기를 빛낼 그런 종목, 그 다음에 프리마켓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 아픈 계좌를 빨리 복구할 것인가. 오늘 제가 획기적인 계좌 개선 방법,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께 함께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직도 급등주, 테마주, 뉴스 따라다니면서 기회비용 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남들보다 훨씬 놓치시고 그런 분들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좀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공개 방송을 통해서 다음 주에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길 저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후반부는 이분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는 정말 시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버텼다, 간신히 버텼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또 잘 움직이고 버티는 종목들은 있었는데 과연 위원님의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네, 지난주에 이제 좀 힘드셨다고 하는데 이제 이번 주가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가 이제 반등을 했는데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발언을 했습니다. 자, 약간 매파적이었던 그 파월 의장이 드디어 이제 금리 인하 발언을 했는데 이게 이제 고용 지표의 악화, 네,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 언급이 되긴 할 텐데 일단 금리 인하가 일단 현실화가 되면서 아마 다음 주에는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증시가 최근에 며칠간 약하게 조정을 받다가 오늘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사실 뭐 지난주 굉장히 어려운 시장을 겪었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다음 주에는 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 근데 9월달에 금리 인하를 하는데 큰 폭의 금리 인하보다는 베이비 스텝의 그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어쨌든 금리 인하와 직결되는 게 바로 바이오죠. 네,
금리 인하와 직결되는 게 바로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섹터가 금리 인하의 가장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이 알테오젠을 계속해서 제가 연재를 해서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이런 금리 인하가 결정적으로 이런 바이오 업체의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자, 어제 어느 정도 일정한 구간, 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양봉을 보여줬는데 오늘 어제 이제 장중에 한 5% 가까이 반등을 하면서 이제 상승의 기류를 다시 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뭐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측면을 말씀드리지만 아마 정상적으로 키토르다 SC의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마 영업이익이 조 단위에 이르는 그런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견줄 만한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바이오 섹터들이 움직일 텐데 그러면 알테오젠을 지금까지 매수를 안 했던 분들은 지금 적기일까 한번 보시죠. 자, 주봉상 꼬리 달린 그런 주봉이 나타났죠. 대략 이런 추세를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 구간이 추가적인 이탈이 없다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50만 원대를 찍으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60만 원대로 넘어가려면 이런 조정들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게 느낌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은 아직까지 없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공략이 가능한 그리고 특히나 50만 원에서 지금 내려온 구간 42만 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또 공략이 가능한 그런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웅진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웅진이라는 종목이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하면서 프리드라이프는 상조 회사인데 상조 시장이 작년에 시장 규모가 9조 원에 육박합니다. 엄청난 규모죠. 프리드라이프는 아마 업계 2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업계 2위에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한 게 바로 이제 웅진인데 그렇다면 웅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시너지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매출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입자가 이 웅진의 가입자도 많이 있겠지만 이 상조회사 가입자가 890만 명에 이릅니다. 네, 상조 가입자가 890만 명인데 근데 과거와 달리 이제 MZ 세대들도 가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평균 거의 10% 이상의 그런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웅진의 다른 사업에도 시너지를 받을 수 있고 웅진이 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또 재도약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바닥권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오기 시작했대. 사실은 조금 늦게 포착이 됐다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부터 벌써 이 구간이 100%가 넘는 상승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냐? 아마 당분간은 조금 더 이런 흐름이 이어져 나가지 않을까. 일단 매도 물량이 없다는 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바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조정을 받다가 보면은 아마 1차적인 목표는 5천 원 정도 가지 않을까. 지금 최근에 단기적인 고점이 4,695원입니다. 그래서 5천 원을 목표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지금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목표가를 그 정도 잡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봉상 보시면 자, 지난주에 워낙 가파른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들이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기준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기준 거래량의 대량 거래가 실렸던 이 시점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거래량만큼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주가는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이제 이런 종목들을 발굴해서 여러분들이 끌고 가야 코스피 5천 시대에 맞는 그런 계좌가 나온다는 거죠. 뭐 단기적으로 급등하거나 변화무쌍한 그런 종목들도 매매를 하시겠지만 또 이런 종목에 한해서는 아무래도 추세가 계속 이어져 나가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안 해도 되고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바이오가 드디어 이제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발언에 의해서 바이오가 다음 주에 또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비만 치료제입니다. 우리 비만 치료제가 최근에 이슈가 된 게 하나 있죠. 네, 마운자로. 네, 마운자로가 우리나라에 국내에 입성을 했는데 이걸 유통하는 회사가 뭐 직접 유통하기도 하지만 우리 그 블루엠텍이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비만 치료제와 당뇨와의 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펩트론의 경우에는 약효 지속성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에 의해서 일라이 릴리가 앞으로도 펩트론과 계약할 가능성은 높은데 지금 12월까지 기한이 돼 있죠. 네, 12월까지 일라이 릴리와 계약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종목이 기대감으로 가기 때문에 이탈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계약하는 시점에서 피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매도 물량 없이 계속 여러분들이 끌고 가면 되겠다. 그래서 이 종목을 누누이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느낄 정도로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봉 상황을 보시면은 자, 지난주에도 변동성은 있었지만 거래량 없이 지금 움직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구간은 매수 물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다만 정고점을 지난주에 못 뚫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런 양음양 패턴을 그리는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거는 이제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에 관련된 내용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바이오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제 노출이 돼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부터 바이오들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구간부터는 다시 한번 뭐 40만 원대까지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유의 관점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좋은 사람들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트럼프의 이제 과제가 하나 있죠.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게 전 세계의 평화가 아니라 노벨 평화상입니다. 노벨 평화상만 받으면 된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가장 첫 번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종식시키는 거 이게 노벨 평화상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그죠? 여기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요거를 해결하면은 아무래도 본인이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북한입니다. 네, 북한은 아무래도 아말리에 어느 정도 핵무기를 인정을 하는 듯한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핵무기가 존재하는 이상 항상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깨름직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과거에 해결을 못한 거를 이번에 다시 해결을 하려면 그게 바로 이제 월요일 날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런 대북 관계에 대한 어떤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경제를 잡아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노벨 평화상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 이슈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우리 압박을 더 가하자 뭐 이런 식의 내용은 안 나올 거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대북주 중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아난티도 있고 신원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공개 방송 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원래 남북 경협주로 움직였지만 사실은 남북 경협이랑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가 남북 경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금요일 날 다시 한번 들어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에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 단계 더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화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북한과의 대화를 노리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3,000원은 너무 싼 가격이다. 최소한 그래도 4,000원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벌써 150%나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는 이 고점에서 어느 정도 물량은 나오긴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손이 바뀌어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됐을 때는 3,000원보다는 4,000원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네. 2주 전에 이제 대량 거래가 좀 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긴 했다 이렇게 추정은 되고요.
대신 이제 4주 연속 이렇게 양봉을 그렸다는 거는 지난주에 거래가 줄면서 여기 보시다시피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근데 줄면서 양봉을 띄었다는 거는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매매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매도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대북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종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4,000원 이상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종목은요. 이거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인데 우리가 자동차 뒤에 보면은 이제 그 배기구가 있죠. 우리 그 마우라라고 하는데 그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운데 우리가 이제 코스피의 1,000여 개 종목, 코스닥의 2,000여 개 종목 중에서 어떤 게 저평가되고 있을까? 그리고 저평가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야 우리가 수익이 나는 거지 저평가 종목을 산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저평가이지만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이 바로 SJG 세종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이 지금 현재 PBR이 0.35입니다. 굉장히 낮죠. 네, 전에 아마 이거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선진이라는 종목. 제가 이 종목을 바닥에서 PBR이 0.35일 때 그때 당시에 추천을 드려서 0.75까지도 계속해서 끌고 올라가서 거의 120%까지 올라갔던 그 종목이 바로 이제 선진이라는 종목이죠. 돼지고기 육가공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는 이제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년도 매출이 1조 8천억이고요. 영업이익이 606억인데 지금 현재 시총이 1,600억입니다. 굉장히 낮죠. 그래서 제2의 선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종목이다.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저점인 구간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네, 선진의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선진이 바닥권에서 거의 2달 이상을 상승을 했죠. 지금 이제 이 세종이라는 종목은 이 바닥권에서 처음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바로 이제 금요일 날 거래가 줄면서 신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도 물량은 없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많지는 않지만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수 물량들이 조금씩 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피크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일봉 차트와 주봉 차트만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월봉 차트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그 장기간의 그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은 이 구간이 굉장한 바닥 구간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이렇게 이상한 갑자기 많이 형성되는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급등할 수 있는 조건의 거래량이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뉴스보다 훨씬 더 먼저 움직이는 게 바로 거래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큰 돈과 진짜 스마트한 머니들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미 뉴스가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간에서 2월 달에 대량 거래가 실렸던 이런 구간을 보면은 뭔가 메이저들이 물량을 확보해서 좀 더 크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여기 묻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종목은 더진입니다.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언제 되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로 결정이 났고 그리고 며칠 사이에 또 중국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가장 수혜주는 어디냐 그리고 우리나라는 과연 언제 법안이 올라가고 언제 시행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더진 같은 경우에 이제 카카오 사내벤처 기업인 오픈에셋에서 최근에 이제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과거에 CDBC 한국은행에서 진행하는 그런 CDBC 사업에도 진행했던 그런 전력이 있던 그런 회사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관련주 중에서도 이 아마존과 관련돼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전 세계 한 20여 개 기업과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마존입니다. 네. 아마존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최대 굉장히 큰 그 커머스 기업이죠. 네, 거기와 지금 거기서 만약에 직접적으로 아마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을 때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더진이다. 아무래도 이 회사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보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어떤 결제 시스템 하에서 아마존이 진출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겠죠. 매출 단위가 뭐 수십조, 수백조 단위니까 거기에 어떤 일부분의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움직인다. 그럼 더즈는 어마어마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제 모든 게 에너지가 밀집 구간이 돼서 여기서 에너지가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다가 이제 이슈를 우리가 이제 불나려고 할 때 휘발유를 뿌리듯이 뿌려버리면 이제 여기서 고공 성장을 할 수 있는, 고공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주봉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냐면 5주 이상 이렇게 거래가 많이 줄었다. 지금 5주 이상 거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가까워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5주선을 타고 올라올 때가 매매하기 제일 쉽고 그리고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좀 기간 조정이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만 이걸 이겨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를 점진적으로 이렇게 돌파할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늦게라도 사시라는 거예요. 요 구간이 돌파가 되면은 추세는 하락 추세 고점이 낮아지는 구간에서 고점이 다시 높아지는 구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만약에 없는 분들이다. 그러면은 6,000원 부근이 돌파될 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무조건 싸게 사야지만 능사가 아니라 이 종목이 매수를 했을 때 여기서부터 올라가느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6,000원이 돌파가 되는 순간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잡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저점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간 조정을 좀 덜 받고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6,000원을 잘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6,000원이 돌파될 때 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도 같이 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6주 연속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 아주 적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있죠. 미투원이라든지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중에 뭐 NHN, KCP라든지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 중에서 어떤 게 먼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같이 이 더준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어제 이슈가 됐던 이제 BHI인데요. 근데 원전 지금 미국과 한국의 그런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뭐 그런 섹터들. 우리가 필리조선소를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건 이제 이미 패가 나와 있는 그런 조선이죠. 조선주 최근에 핫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성을 받았던 그런 조선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조선 플러스 조선 기자재 이렇게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근데 BHI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원전 쪽 섹터로 분류가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이슈도 있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굉장히 그 기름 박스권을 이탈했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매물이 형성돼 있지만 이 종목은 바로 신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없다. 네, 이런 큰 박스권 한 2달 이상의 그런 박스권을 바로 이제 어제 돌파를 했는데 이 회사가 아무래도 수급도 굉장히 좋고 수급 플러스 실적.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으면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회사가 수급도 좋고 실적이 좋으니까 이 회사가 조정받을 때는 팔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너무 깊어버리면은 나중에 못 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회사 내부적인 내용들 그리고 외부적인 그런 오픈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쪽 머릿속에다가 가볍게 인식을 해놓고 가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 수익률 올리는 데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회사의 실적이나 또는 이런 뉴스가 아니라 우리가 주가를 사고 파는 데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거래량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죠. 거래량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회사가 좋고 실적이 좋으니까 그냥 나는 가져가야지. 그러면 이제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기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는 꼭 그런 내용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BHI가 최근에 이렇게 2달 동안의 조정을 마치고 다시 올라오고 있죠. 원래 이 BHI는 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포착이 됐던 그런 종목인데
사실은 두산 에너비리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였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기관과 이런 종목,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매수가 굉장히 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종목은 하나오션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미국과 한국의 그런 정상회담에 있어서 이런 조선주가 항상 핵심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아무래도 마스가 프로젝트 이거로 인해서 아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계속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BHI처럼 정고점을 뚫는 게 어느 정도 확정돼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죠. 그래서 사실 요 12만 원이라는 요 구간이 저항으로 작용했지만 사실은 15만 원을 가도 충분한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주봉상으로 보면은 정말 매수의 적기라는 게 여기 나오죠. 네, 3주째 거래가 줄고 있고 고점을 높여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또 시가에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화장품 관련주는 이런 측면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미국의 관세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 규모가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미 무역에서.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거는 기업적인 측면에서 중국과의 교류를 늘리고 중국과의 시장의 규모를 늘리면서 그런 파일을 키워나가는 게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겠죠.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화장품, 그죠? 화장품 또 중국과 관련된 거 하면은 우리가 또 뭐 엔터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국 하면은 이런 화장품이 원체 떠오르기 때문에 지금 에이브 CNC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과거에 선진과 같은 그런 움직임과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매도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매수가 가능하고 특히나 기관이 지금 계속해서 29일 동안 하루 빼놓고 계속 매수 중에 있다는 거. 그거는 기관의 어떤 의도가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인데 지금 아직까지 거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예, 소량씩 계속 모으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말하는 소량이라는 게 뭐 1, 200만 원이 아니라 몇억 단위, 몇십억 단위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지금 5주선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5주선이 바로 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바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 기자재입니다. 네, 1승이라는 종목 이게 시장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네, 이날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이런 윗꼬리가 길었는데 이 종목이 이때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네. 자, 주가가 상한가에 도달했다가 그게 상한가로 마무리가 안 되고 빠져버리면 그러면 이 종목이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신호탄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그 이후에 나중에 이후에 상한가라든지 더 큰 급등을 위해서 뭐 한 단계 약간 뒷걸음질을 한다고 볼까요? 그래서 상한가에 도달한 다음에 이렇게 풀려버렸죠. 네,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네, 상한가 기대감이 있다가 상한가가 풀려버리면 이런 구간에 위치할 때마다 네, 요 구간에 위치할 때마다가 네, 본전 심리에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런 조정을 거의 3주가량 받은 상태에서 바로 신고점을 어제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한 상태였지만 여기서부터 신고점을 뚫었다는 거는 여기서 뚫고서 그냥 게임 끝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상한가가 나왔던 이 고점을 바로 돌파해서 안착을 했다는 게 중요하죠. 돌파해서 안착한 날이 바로 어제죠. 그래서 이 종목은 어제가 시작 신호탄이다 이렇게 오히려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조선 기자재 종목이고 이 회사에 약간의 그 비밀이 하나 있는데 네, 그 비밀은 제가 이제 또 공개 방송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공개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로 보시면은 네, 지난주에 거래가 많이 형성이 됐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역사적인 거의 고점을 뚫어버린 거기 때문에 신고점 부분이다. 그래서 이 박스권이 엄청나게 지루했던 게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거의 7, 8개월 이상의
그런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마지막 피크를 향해서 갈 때는 굉장히 빨리 간다. 그래서 지금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우리가 수익을 가장 쉽게 거둘 수 있는 그런 피크 구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1시 30분에 이제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최근에도 이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좋은 사람이라든지 하나오션 이런 1승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STX나 엔진 같은 그런 조선 기자재주는 상한가도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숨어 있는 종목을 계속해서 발굴을 해야지만 저점에 있는 종목을 잡을 수가 있는데 숨겨져 있는 조선주가 하나 발굴이 됐습니다. 이 숨겨져 있는 조선주의 경우에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공략했을 때 최근에 가장 많이 움직였던 조선주가 하나 있었죠. SJ중공업. 여러분들 아마 SJ중공업이 움직이면서 저런 종목을 사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후회를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2의 SJ중공업이 될 만한 그런 종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그 종목이 아직 스타트하지 않은 구간에서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 주가는 굉장히 그 높지 않은 구간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공개 방송에서는 제2의 SJ중공업처럼 움직여줄 만한 종목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다양한 비밀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보다 자세한 전략을 배우기 위해서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하게 좀 전략을 챙겨보려면 AS 전략부터 한번 꼼꼼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노머스부터 살펴볼 텐데 엔터주들은 뭐 잘 움직이기도 했지만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좀 갖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그중에서도 최근에 노머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망고TV 협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또 궁금한 건 지금 이 구간에서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을지 AS 전략은 또 어떻게 챙겨보는 게 좋을지 궁금해지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엔터 종목의 장점이다 단점이 있는데 엔터 종목이 빨리 올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단점은 빨리 내려가지도 않는다. 계속해서 추세를 타고 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올해 이제 이런 엔터주들의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큰 급락 없이.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감 우리가 뭐 한학령 해제 기대감 뭐 수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한한령이 해제되는 걸 떠나서 우리는 무조건 중국 시장을 확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죠. 무역 환경 자체가. 그래서 이런 엔터 관련돼서 한한령 해제가 앞으로도 크게 아마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3주 연속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는 거는 기관은 이 종목에 대해서 추세를 계속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고 매도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피크, 지금 39,000원을 찍었는데 아마 5만 원 정도의 가장 큰 피크를 찍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 매도 물량이 기관이 매도가 없다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머스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선의 피크를 한번 찍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AS 전략까지 꼼꼼하게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삼성 E&A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오만의 이 그린 수소 분야의 협력 강화가 삼성 E&A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기사들도 좀 나오던데 추가적인 전략 역시나 궁금해집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삼성 E&A는 아마 중장기로 계속 이제 보유하는 관점이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게 이 회사가 바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과거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월봉 상태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 2010년도 당시에 17만 원까지 갔던 지금 주가가 28,000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낮은 구간에 있고 여기에 이제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이 서서히 붙지 않더라도 이렇게 지금 추세를 타고 간다는 거는 바닥권에서 나왔던 그 물량이 결국은 기술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3만 원 부근에 왔지만 이 종목도 거의 4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PBR이 1.32밖에 안 되는 저평가 종목이다. 2월 28일 날 1,8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하루에 1,000만 주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E&A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이 전략들을 채워가면서 지켜보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AS 전략 들어갔고요. 자, 이어서는요. 다음 주 우리 시장 과연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종목 전략 어떻게 한번 챙겨봐야 될까요? 다음 주 종목은요, HD 현대중공업을 가져 나왔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조선 회사 중에서 가장 탑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 회사고요. 우리가 미국과의 그런 조선 협력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지금의 기대감 플러스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현대중공업이 훨씬 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나. 이 과거에 우리가 저점에서 처음에 상장해서 올라올 때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보면 뭐 10배, 20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HD 현대중공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69만 5천 원, 손절가는 44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 69만 5천 원을 목표가로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역시나 같이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는데 아까 AS 시간에도 비밀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좀 언급을 해주셨던데 오늘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네, 한 비밀 병기 같은 종목인데 2년에서 3년 동안의 수주를 이미 받아놓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선주고요. 또 특히나 이 조선주의 자회사가 최근에 또 주가가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목일 수도 있겠지만 자회사가 훨씬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신고점을 돌파하고 있는데 당연히 자회사가 많이 올라간다면은 모회사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모회사는 지금 2, 3년 동안의 수주를 이미 많이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 실적이라는 이런 걱정은 전혀 안 하는 뭐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 상반기에도 영업이익이 117%나 성장을 했고요. 매출의 경우에도 17%나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시총이 한 7천억 대인데 조선 관련 주주가 7천억 대면은 아직까지 굉장히 저점에 있는 종목이 아닐까. 아마 시총이 1조 원이 넘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우리 얼마 전에 상한가 갔었던 STX 엔진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1조 한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7천억이라는 시총은 아마 STX 엔진의 뭐 물론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뭔가 다르지만 그래도 절반밖에 안 되는 시총이기 때문에 STX 엔진처럼 한번 점프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비밀 병기 같은 종목 이야기 공개 방송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다라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지 짧게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정상회담이 이슈가 가장 될 텐데 저는 이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나라 주가의 어느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뭐 불확실성도 해소하고 물론 우리나라한테 어떤 숙제라든지 과제도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 한미 주둔하고 있는 그런 한미 그런 협력 내용에서 우리가 이런 주한미군 그런 주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뭐 그거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결할 문제들이 내용들이 많이 있고 특히나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MSCI 리밸런싱도 있고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화두겠죠.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이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은 전 세계가 휘청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의심하는 어떤 증거사는 없습니다. 전부 다 잘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좀 리스크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가 좀 대응을 잘해 주시면은 또 미국의 2분기 GDP라든지 이런 쪽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우리 시장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주목하면서 시황 전략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